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하게 키운 내 자식이 결혼이라는 관문을 넘는 순간, 을이 되어버리는 그 기막힌 순간 말입니다. 세상 모든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내 딸의 가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임신 7주 차에 접어든 지은 씨가 있습니다. 보통 입덧을 아기를 기다리는 설렘이라고 포장하곤 하죠. 하지만 지은 씨에게 입덧은 그저 생지옥일 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건 상상도 못하고 수돗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조차 역겨워 하루에도 10번씩 변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됐고 위에까지 토해내느라 목구멍은 헐어버렸죠. 회사 일도 겨우 버티고 있는 그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주말을 맞아 잠시 친정에 들른 지은 씨. 그녀를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의 눈빛이 참 애처롭습니다. 특히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지은 씨의 아버지,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없으시네요. 그저 마른 딸의 손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안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십니다. 누런 서류 봉투입니다. 얼마나 오래 만지작거렸는지 모서리가 다 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딸의 손에 쥐어줍니다. 받아라. 너 애 낳으면 조리원 갈 때 써. 제일 좋은 데로 예약해. 돈 아끼지 말고.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묵직하게 들어있습니다. 은행에서 갓 뽑은 빳빳한 돈이 아닙니다. 장사하면서 막노동하면서 땀에 젖고 손때 묻은 돈을 한 장 한 장 펴서 모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피와 땀입니다. 총 500만 원.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만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떨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내놓은 전 재산 같은 비상금입니다. 아빠, 이게 무슨 돈이라고. 나 돈 있어. 안 줘도 돼. 시집 가서 아프면 서럽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무조건 제일 비싼 데로 가. 알았지? 지은 씨는 차마 그 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죠. 내 딸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내 딸 아프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아버지의 속마음에 지은 씨는 입덧으로 메스꺼운 속을 꾹 누르며 눈물을 삼킵니다. 친정 엄마인 영순 씨도 부녀의 모습을 보며 몰래 눈가를 훔치네요. 이 순간만큼은 지은 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액정에 뜬 이름, 내 사랑 민호 씨. 바로 예비 신랑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던 지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빠. 나 지금 친정이야. 자기야. 몸은 좀 어때? 아,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이번 추석엔 전날 일찍 와서 음식 좀 거들라시네. 자기 음식 솜씨 보고 싶다고. 뭐? 오빠, 나 지금 물도 못 마시는 거 알잖아. 입덧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든데. 가서 인사만 드리면 안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아내가 물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내가 알아서 막을게, 당신은 쉬어. 이게 정답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민호 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 알지. 아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번이 결혼 전 첫 명절인데 며느리 얼굴도 안 비치면 뒤끝 장렬할 거야. 그냥 와서 전 부치는 신용이라도 좀 해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응?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살려달라는 남편. 지금 죽을 것 같은 건 임신한 아내인데 남편은 자기 엄마의 기분을 맞추는 게 더 급합니다. 이걸 소위 대리 효도라고 하던가요? 지은 씨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친정 아버지는 몸 상하지 말라며 쌈짓돈을 쥐어주는데 시댁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 하지만 착해에 빠진 지은 씨 결국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고 맙니다.
알았어. 딸게. 지은 씨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친정집을 나섭니다. 가방 속에는 아버지가 준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이 마치 부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관까지 배웅 나온 친정 엄마 영순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주부의 촉이 발동한 걸까요? 지은아, 힘들면 그냥 나와. 참지 말고. 서방한테도 똑바로 말하고. 알았어? 걱정 마, 엄마. 민호 씨가 도와준다니까 괜찮을 거야. 다녀올게. 지은 씨는 애써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걱정 가득한 영순 씨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 씨가 향하고 있는 그곳이 단순한 시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전장이 될 줄은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저 500만 원이 시댁 식구들의 탐욕의 불을 지피는 휘발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차갑게 닫힌 문. 이제 지은 씨는 홀로 시댁이라는 정글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입덧하는 임산부에게 가장 끔찍한 고문은 바로 꽉 닫힌 집 안을 가득 채운 기름 쩐내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그 느글거리는 공기. 지금 지은 씨가 발을 들인 곳은 평범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기름솥, 바로 지옥의 부엌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기름 냄새. 지은 씨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 맙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지만 억지로 침을 삼키며 참아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환영 인사는 기름 냄새보다 더 독합니다. 너 왔니? 차가 많이 막히더냐? 남들은 점심때 와서 벌써 전 다 부쳤다는데 넌 해다 떨어져서 오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면서 차 멀미가 좀 심해서. 멀미는 무슨? 유난이다, 유난이야. 나 때는 만삭 배 안고 밭일하다가 애 낳으러 들어갔어. 요즘 애들은 참 몸을 아껴, 그치?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레퍼토리. 21세기를 사는 며느리에게 20세기, 아니 19세기의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이 화법. 정말이지 변하질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디 아프냐, 좀 누워있어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식탁 위에 있던 꽃무늬 앞치마를 툭 던집니다. 마치 투우사가 소에게 빨간 천을 흔들듯 말이죠. 지은 씨는 힘겹게 앞치마 끈을 묶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하, 아버지 한 잔 받으시죠. 이 집 술맛이 아주 좋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네, 바로 남편 민호 씨입니다. 분명 차 안에서는 내가 다 할게, 너는 옆에서 구경만 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남자. 지금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아, 엄마. 며느리 왔는데 맛있는 것 좀 내와봐요. 지은이도 얼른 와서 거들어. 엄마 혼자 힘들잖아. 오빠. 약속했잖아. 아, 쉿. 아버지가 기분 좋으시다잖아. 분위기 깨지 말고 얼른 가서 전 좀 붙여. 금방 끝나. 비겁합니다. 정말 비겁하네요. 효도는 셀프라더니 왜 생색은 아들이 내고 노동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민호 씨는 아버지의 기분을 맞춘다는 핑계로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TV 소리와 섞여 흥겹게 울려 퍼지고 부엌에는 앙상하게 마른 임산부 한 명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의 분리.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명절의 기이한 풍경입니다. 가스레인지 앞. 지은 씨 앞에는 동그랑땡 반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 양파, 마늘을 섞어 만든 저 반죽. 평소라면 고소했을 냄새가 지금 지은 씨에게는 시궁창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름이 달궈지면서 나는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지은 씨의 코점막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계란물을 입혀 프라이팬에 올리는 단순한 반복 작업. 하지만 입덧 중인 지은 씨에게는 극한의 인내심 테스트입니다. 하나 뒤집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립니다. 두 개 뒤집을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눈앞이 핑 돕니다. 거실에서는 이야 갈비찜 냄새 죽인다 하는 감탄사가 들려오는데 지은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불 너무 세다. 다 태워 먹을 작정이냐? 얌전하게 좀 붙여라, 얌전하게. 정성이 들어가야 조상님이 복을 주지. 조상님의 복이라뇨. 살아있는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조상님의 복이 무슨 소용일까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을 깎으며 잔소리만 툭툭 던집니다. 지은 씨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올라오는 구역질을 삼키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을 뿐입니다. 욱욱 한계입니다. 동그랑땡의 고기 비린내가 콧 속으로 훅 들어온 순간 지은 씨의 인내심이 끊어집니다. 손에 쥐고 있던 뒤집개를 내던지고 싱크대로 달려갑니다. 우액, 욱, 흑, 우액. 빈속이라 나올 것도 없습니다. 노란 위액만 쏟아내며 지은 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눈물이 핑 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싱크대 물을 틀어 토사물을 씻어내려는데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친정 아빠가 쥐어준 500만 원. 몸 상하지 말라던 그 투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더 비참합니다. 귀한 딸 대접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것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쓰러운 뒷모습을 보고 달려와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실의 남자들은 TV 볼륨을 더 키웠고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찹니다. 어휴, 가지가지 한다. 누가 보면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줄 알겠네. 적당히 하고 와서 이것 좀 썰어라. 지은 씨는 젖은 입가를 닦으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진짜 지옥은 부엌이 아니라 잠시 후 벌어질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양손 가득 명절 선물은커녕 작은 핸드백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오는 여자. 바로 지은 씨의 시누이 예진 씨입니다. 지은 씨는 기름 냄새에 찌들어 머리가 떡이 졌는데 시누이는 방금 미용실이라도 다녀온 듯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아,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차는 왜 이렇게 막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운전까지 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아이고, 우리 공주 왔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얼른 들어가서 누워. 밥상은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손까딱하지 말고 쉬어. 참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임신 7주 차에 입덧으로 위에까지 토해낸 며느리에게는 꾀병 부리지 말라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요? 운전 좀 하고 온 딸에게는 세상 무너질 듯 걱정을 쏟아냅니다. 지은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모녀의 상봉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고 있는데 시누이가 지은 씨 쪽을 힐끔 쳐다봅니다. 언니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쉴게요. 미안하다는 말에 영혼이라곤 일지도 없습니다. 시누이는 지은 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닫힌 방문, 그 너머는 철옹성입니다. 이제 거실에는 거나하게 취한 남자들과 지은 씨를 노려보는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좀 다릅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부려먹겠다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입니다. 부엌 구석. 은밀하게 지은을 부르는 시어머니. 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부엌 가장 안쪽 냉장고 옆 구석으로 부릅니다. 거실에 있는 남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또렷하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 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지은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갑니다. 시어머니는 뜸을 들이는 척하더니 대뜸 본론을 꺼냅니다. 너
친정에서 돈 받았다며? 네.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민호한테 다 들었다. 사돈어른이 조리원 가라고 500만 원 쥐어주셨다면서. 참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 애 낳는 게 벼슬도 아니고 무슨 조리원이냐? 나 때는 집에서 미역국 먹고 3일 만에 빨래했다. 아, 범인은 남편 민호 씨였군요. 아내가 감동하며 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고스란히 전달한 정보원.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어머니가 지은 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따뜻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꽉 움켜쥔 족쇄 같은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 시누이 줘라.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못 들었니? 내 시누이 이번에 카드값 막느라 사채까지 쓸 판이다. 젊은 애가 신용불량자 되면 되겠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는 내가 집에서 미역국 끓여서 조리해 줄게. 내 손맛 알지? 조리원보다 100배 낫다. 그러니까 그 500 지금 바로 예진이한테 송금해라.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친정 아버지가 땀 흘려 번 돈,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피같이 모은 그 돈을 시누이의 카드값 땜빵으로 쓰라니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이죠.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강탈입니다. 지은 씨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빠가 저 몸 상하지 말라고 주신 돈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뭐? 못 줘? 야,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 시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조리원이 문제야? 들어올 땐 남이라도 시집 오면 한 식구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어디서 내 거를 따져.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입니다. 며느리의 돈은 시댁의 돈이지만 시댁의 돈은 며느리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저 뻔뻔함. 지은 씨는 너무 기가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중재해 줄 사람, 남편 민호 씨를 찾습니다.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민호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대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부엌과 거실은 고작 5발자국 거리니까요. 오빠, 오빠. 지은 씨가 젖먹던 힘을 다해 남편을 부릅니다. 민호 씨가 움찔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높입니다. 지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어머니의 강요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의 저 비겁한 회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알아서 엄마한테 져드려라. 그 무언의 메시지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은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가 믿고 평생을 약속한 남자가 고작 저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꺼봐라. 내 남편도 가만히 있잖아. 잔말 말고 폰 꺼내라. 예진이 나오라고 할 테니까. 지은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평생 이 집안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에게 이런 비겁한 아빠와 할머니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지은 씨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항상 네 하던 순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닙니다. 도끼 서린 한 마리 짐승 같은 눈빛입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돈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참아왔던 뇌관이 건드려졌습니다. 폭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 과연 지은 씨는 이 미친 시월드에 맞서 사이다를 날릴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답 없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어떻게 참교육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그렇게 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부엌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은 씨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닫혀있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이 막장극의 판을 뒤집을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고구마, 이제 내려갈 준비 되셨나요?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켤 시간입니다.
현관 센서 등이 번쩍 켜지며 드러난 인물. 친정 엄마 영순 여사입니다. 한 손에는 딸 먹이려고 밤새 끓인 사골국 통을, 다른 한 손에는 갓 담근 파김치 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자애로운 엄마가 아닙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형상입니다. 현관 밖 복도에서부터 딸을 돈 취급하는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거든요. 영순 여사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발걸음마다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 지금 연락이 문제입니까? 영순 여사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식탁 위에 들고 온 반찬통을 쾅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아픈 배를 부여잡고 4시간 동안 붙여놓은 저 수북한 전소쿠리를 봅니다. 기름 냄새, 그리고 딸의 눈물 냄새. 영순 여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그녀가 거침없이 소쿠리를 들어 올립니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동그랑땡, 산적 호박전.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기름 범벅 난장판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안방에 숨어있던 시누이까지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영순 여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포문을 엽니다. 먹지 마. 이딴 거 처먹을 자격 없어, 니들은. 아니, 사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행패?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몸 아픈 애한테 기름 냄새 맡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아비가 준 돈을 빼서 내 딸 빚 갚는 데 쓰라고. 너희가 사람이니?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은 씨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목구멍으로 삼켰던 그 말을 영순 여사가 기관총처럼 쏘아붙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아니, 가족끼리 돕자고 한 말이지. 라며 웅얼거리지만 영순 여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칩니다. 이때 거실에서 상황 파악 못한 민호 씨가 뛰어옵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짝.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순 여사의 손바닥이 민호 씨의 뺨을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고개가 획 돌아갈 정도의 풀스윙. 민호 씨가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장모님을 쳐다봅니다. 평소 사위 사랑은 장모라며 씨암탉 잡아주던 그 장모님이 맞나요? 영순 여사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영순 오해? 웃기지 마라. 내 귀가 뚫려 있고 내 눈이 멀쩡해. 지은이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너 부를 때 너 뭐했어? TV 볼륨 키웠지? 내 마누라가 토하면서 울 때 넌 낄낄거리고 TV 봤잖아. 그게 아니라. 닥쳐.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못 맡긴다. 넌 가장 자격 없어.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은 더더욱 없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의 비겁함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영순 여사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구석에서 울고 있는 지은 씨에게 다가갑니다. 기름 쩐내와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줍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 같던 영순 여사의 눈가가 붉게 물듭니다. 지은아,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상놈의 집구석인 줄 모르고 내 새끼를 사지로 밀어넣었네. 엄마가 미안해. 엄마. 흑흑. 엄마. 지은 씨가 엄마 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영순 여사는 딸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들을 밟으며 보란듯이 당당하게 현관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가긴 어딜 가.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로 협박하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영순 여사가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 끝내. 누가 겁날 줄 알고. 내 딸 내가 걷어 먹일 테니까 댁들은 그 잘난 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세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나 해. 내 딸 고생시킨 값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쾅! 문이 닫히고 시댁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으깨진 동그랑땡처럼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도 박살이 났습니다. 기름 냄새만 진동하는 그곳에 남겨진 건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비겁한 남편 그리고 철없는 시누이뿐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명절 풍경이네요.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지은 씨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어릴 때 잡았던 그 따뜻하고 단단한 엄마의 손. 그 손이 오늘 지은 씨를 지옥에서 구했습니다. 아직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지은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하죠. 잘못을 빈다고 받아주면 호구입니다. 완벽한 손절, 그리고 지은 씨의 화려한 홀로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과연 민호 씨의 질척거림을 뿌리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순 여사가 예고한 참교육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귓등으로 듣다가 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류들이 있죠. 시원하게 뺨을 맞았던 민호 씨. 과연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릴까요? 친정집 대문 앞. 명절 대란이 있고 3일 뒤. 지은 씨의 친정집 대문 앞에 익숙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어디 가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했는지 수염이 덥수룩한 민호 씨입니다. 그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비에 젖은 강아지 마냥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만 바라봅니다. 지은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결국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립니다. 지은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그 여린 지은 씨가 아닙니다. 눈물로 퉁퉁 부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건조합니다. 마치 남을 대하듯 싸늘한 눈빛. 민호 씨는 그 눈빛을 읽지 못한 채 지은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지은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엄마가 시켜서. 나는 진짜 몰랐어. 엄마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나 억울해. 억울해? 당신이 방관한 그 시간 동안 내 억장은 무너졌어. 핑계 대지 마.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더 나빠. 민호,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우리 애는 어떡해? 뱃속에 있는 우리 콩콩이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각서라도 쓸게. 끝까지 아이를 인질로 삼는군요. 비겁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불리할 때만 우리를 찾고 가족을 들먹이죠. 하지만 지은 씨는 더 이상 그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바보가 아닙니다. 그녀가 배를 감싸 안으며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 이 아이 우리 애 아니야. 내 아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 나중에 애가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 아이한테는 비겁한 아빠보다 당당한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뼈를 때리는 일침입니다. 민호 씨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립니다. 그때 지은 씨 뒤에서 영순 여사가 등장합니다. 손에는 하얀 바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얀 가루네. 굵은 소금입니다. 영순, 에이, 퇴. 재수옴 붙었네. 어디서 냄새나게 집 앞을 막고 있어? 썩 안 꺼져? 영순 여사가 민호 씨의 머리 위로 소금을 한 바가지 시원하게 뿌립니다. 따가운 소금 세례에 민호 씨가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립니다. 아이고 장모님, 사람 잡네. 도망치듯 골목길을 뛰어가는 민호 씨의 뒷모습.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녀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꽉 막힌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입니다.
호텔 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넓은 방, 향긋한 아로마 향기, 그리고 폭신한 침대. 지은 씨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고 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얼굴색이 뽀얗게 돌아온 지은 씨,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 보입니다. 우리 손주 할비 왔네. 친정 아버지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무뚝뚝하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손주 바보가 다 되셨네요. 영순 여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묻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밥은 입에 맞고 마사지는 더 끊어줄까? 엄마, 나 여기서 너무 호강해서 살찌겠어. 아빠가 준 돈 덕분에 나 진짜 여왕 대접받아. 고마워요, 아빠. 허허, 됐다. 돈은 쓰라고 버는 거야. 내 딸이랑 내 손주가 편하면 그걸로 된 거지. 그깟 돈이 대수냐? 그렇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땀 흘려 번 500만 원. 그 돈은 시누이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딸과 손주를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올바른 쓰임새 아니겠습니까? 지은 씨는 아기의 보드라운 뺨에 얼굴을 비비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찬물에 손 담그며 눈물밥을 먹고 있었겠죠. 용기를 낸 덕분에 그녀는 지금 지옥이 아닌 천국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졸입니다. 결혼은 멈췄지만 내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아이 엄마 그리고 나 김지은으로 살 거야. 두려울 건 없어. 내 뒤엔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던 지은 씨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 곁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혹은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은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은 씨의 앞날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스토리 6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